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국가직 국업시험이 3월 23일 날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자공학 개론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가직 국업 전자공학 개론에 대한 난이도와 출제 영역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적인 총평은 난이도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상하 정도로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0.6 난이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0.7 또는 0.75 정도에서 다소 난이도가 낮아졌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이 한 4, 5개 정도 되었는데 좀 많이 줄었죠. 비해서 중문항이 11문항으로 다소 늘어났습니다. 하문항은 예년에 비해서 비슷합니다. 7문항 정도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상 문제는 한 2~3문항이 줄고 중문항이 조금 늘어나서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는 예년보다 조금 쉬웠다. 이렇게 제가 총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을 보면은 전자공학 회로이론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전자회로에서 11문항, 그 다음 논리회로에서 4문항, 통신공학에서 기타 문항으로서 통신문제, 우리가 아까 TCP, IP 프로토콜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느낄 때 군무원 전자공학은 보통 우리가 군무원 전자공학은 여기가 1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군무원과 달리 전자회로가 굉장히 강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논리회로가 다소 군무원 전자공학에 비해서 적게 출제가 되고 전자회로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국가직이나 지방직 전자공학 개론은 전자회로를 공부를 덜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학 개론은 전자회로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출제의 영역은 전자회로가 예년과 같이 강세 10문항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숙지를 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먹스하고 디먹스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N개의 선택 신호를 가진 멀티플렉스의 입력 개수를 구하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M개의 선택 신호를 가진 디멀티플렉스의 출력 개수는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먹스하고 디먹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먹스입니다. 8대1 먹스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입력이 지금 8개입니다. 8개를 이게 지금 8개 들어오면은 출력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이 입력을 출력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연결시켜 주는데 뭐에 의해서 연결시켜 주냐면은 요 선택 단자 요거에 의해서 연결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0, 1, 1이다. 3이잖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요것이 출력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요 입력 개수하고 요 선택 단자 개수, 지금 선택 단자가 3개니까 요거는 2의 3성이 되면은 8개가 되죠. 그래서 요것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N개의 선택 단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N개면은 입력 단자의 개수는 얼마가 됩니까? 2의 N개가 되죠. 그래서 멀티플렉스의 입력 개수는 N개가 선택 단자면은 2의 N개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먹스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먹스는 디먹스는 먹스하고 반대입니다. 입력이 하나고, 자, 이것이 선택 단자입니다. 선택 단자고 이것이 출력입니다. 자, 이것은
요 입력 요 라인을 출력으로 이렇게 선택 단자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m개의 선택 단자거든. 이게 m개면은 요 출력의 개수는 2의 m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출력 개수는 2의 m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2의 m개가 되어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멀티 바이브레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우리가 멀티 바이브레이터를 MV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MV라고 하는 것은, 자, 직류 DC를 공급받았어. 바이어스를 받았어. 바이어스를 해서 여기에다가 뭐를 만드냐면 펄스를 발생시키는 펄스 발생 회로를 우리가 멀티 바이브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이거의 종류에는 우리가 무안정, 이거는 비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안정, 그 다음에 쌍안정,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무안정은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어스만 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으로 펄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클락을 줘야 돼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은 자동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 클락을 주면은 또 올라갑니다. 상태가 바뀌어서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단안정. 쌍안정은 이거는 올라갈 때도 클락을 줘야 되고, 그럼 올라갑니다. 쭉 또 갑니다. 여기 내려올 때도 또 클락을 줘야 돼요. 자, 여기도 클락을 줘야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도 클락을 주면은 내려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쌍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립플롭은 쌍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다. 플립플롭은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클락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쌍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입니다. 단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단일 펄스를 발생시킨다. 자, 한번 보세요. 단안정 같으면은, 자, 클락을 한번 딱 주면은 여기서 클락을 올라갔다가 자동으로 내려와 버리죠. 그 다음 클락을 안 주면은 단일 펄스가 발생이 되죠.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쌍안정, 단안정, 비안정으로 분류된다. 맞습니다. 자,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외부 트리거 펄스에 의해서 동작한다. 자, 이거 외부 펄스 트리거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은 쌍안정이죠. 쌍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외부 트리거 펄스 신호에 의해서 동작하고, 비안정은 외부 트리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원회로에 전자회로에서 전원회로에서 전압 부하 변동률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부하 변동률 이 공식은, 자, 우리가 VL에다가 VOL 마이너스 VL 곱하기 100 한 것이 부하 전압 변동률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개념을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노트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노트북에다가 여기 어댑터라는 것을, 어댑터 장치가 있죠. 전원 장치 해가지고 여기 콘센트로 여기는 220V죠. 그럼 여기 12V짜리를 쓴다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 어댑터라고 하는 것은 12V짜리예요. 그러니까 뭐 무부하일 때 12V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거를 노트북을 연결하게 되면은 전압이 11V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것이 부하 전압이죠. 부하 전압이죠. 이거는 무부하 전압이죠. 무부하일 때 전압이죠. 그럼 이 전압 변동률 공식이 이런 거예요. 부하를 걸었을 때 11V에다가 여기 무부하 전압 12-11 곱하기 100 한 것이 이게 부하 변동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뭐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얼마죠? 이것이 10%죠. 10%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전부하 전압이 100V입니다. 그럼 이게 VL이에요.
VL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VL에다가 얼마를 하면 됩니까? 100을 집어넣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 VOL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이거 0.1이 되죠. 그러면은 100을 1이 넘기면은 0.1이 되는 거죠. 이것은 0.1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10이 되면은 0.1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J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드레인 전류 ID는 게이트와 소스 전압 VGS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가 게이트고 드레인 소스입니다. 자, 전류는 위에서 드레인에서 소스로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JPS에서는 여기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역방향으로 가합니다. 자, 뭐 여기는 N 채널인데 여기에는 P에는 네거티브를 가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은 지금 이게 역방향이죠. VGS로 역방향을 가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공핍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공핍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결국 드레인 전류를 제어하겠죠. 그래서 VGS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니까 받게 되죠. 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VGS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증가시켜 가면은 자, 여기 IDSS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나중에 탁 붙어 버립니다. 못 흐르게 되죠. 그래서 VGS의 영향을 받게 되죠. 마이너스 VGS를 증가하게 되면은 ID 전류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JPS의 채널의 양 끝은 채널의 여기가 가운데가 채널이죠. 여기 채널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채널이죠. 이게 다 채널입니다. 채널의 끝은 드레인하고 소스로 되어 있다. 드레인과 소스다. 맞는 거죠. 아주 명확하죠. 그 다음에 핀치 오프 전압에서 드레인 전류는 0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VGS 오프입니다. 이거는 VGS 오프에서 오프 전압에서 ID는 0으로 내려옵니다. 자, 핀치 오프 전압에서 드레인 전류가 0이 아니라 이거는 VGS 오프 전압에서 드레인 전류는 0이 됩니다. 자, 여기 핀치 오프 전압은 여기 있습니다. 핀치 오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VGS가 일정한 전압이 가해졌을 때 여기 전압이 탁 꺾이는 포화되는 요때 전압을 VDS 전압을 우리가 핀치 오프 전압이라고 합니다. 핀치 오프 전압에서는 여기에 전류가 일정한 전류로 포화가 되는 이 전압을 핀치 오프 전압이라고 합니다. 여기 핀치 오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핀치 오프는 VGS를 0으로 활짝 열어두고 이것을 증가시켰을 때 쭉 증가되다가 일정한 전압으로 포화되는 그 순간의 전압을 핀치 오프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요 핀치 오프 전압하고 요 VGS 오프 전압이 부호만 다르고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5V면은 VGS 오프는 마이너스 5V가 되는 거예요. 그 값이 같다는 거지 개념은 다른 거예요. 핀치 오프의 정의하고 VGS 오프의 정의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핀치 오프 전압에서 드레인 전류는 0이다. 이거 틀린 겁니다. 자, N채널 JPS의 N 영역은 게이트와 연결되어 있다. 지금 N채널에서 N 영역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게이트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죠. 드레인하고 소스하고 연결되어 있지 게이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요 P형 반도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명확하게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신공학에서 자, TCP IP 프로토콜의 계층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통신에서
프로토콜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OSI 7계층 프로토콜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TCP/IP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계층이 아닌 것은,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OSI 7 레이어입니다. OSI 7 레이어 보면은, 자,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그죠? 7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OSI 7 국제 표준 계층이고,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자, TCP/IP는 이거는 4계층 구조입니다. 4계층 구조. 자, 먼저 맨 밑에 하위 계층이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 전송 계층, 응용 계층, 4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OSI 7 내에서 물리 계층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을 묶어서 이거를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네트워크는 인터넷 계층이 되고, 자, 전송 계층은 전송이 되고, 자, 맨 위에 있는 상위 계층 이 세 개를 묶어서 응용 계층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TCP/IP 계층에서 없는 것은, 자, 응용 계층 있죠. 그 다음에 전송 계층 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있죠. 자, 없는 것은 세션 계층이 없죠. 세션 계층은, 여기 세션 계층은 이거는 OSI 7 레이어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디지털 논리로서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어떤 세 변수 입력을 가지는 논리함수 f와 g가 있습니다. 자, f는 최소항으로서 136이고 g는 1246입니다. 자, 우리가 f 함수는, 자, 우리가 민텀 최소항으로 136이고 g는 최소항으로서 1246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갖다 이진수라면은, 자, 1이면은 001일 때 f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3이면 011이죠. 6이면은 1101일 때 1이 된다는 소리고, 이거를 또 우리가 이진값으로 나타내면은 1001일 때 1이고, 이거는 0101일 때 1이고, 이거는 1001일 때, 1101일 때 1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자, 뭐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르노 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A이고 B, C라 하겠습니다. 0, 1, 0, 0, 0, 1, 1, 1, 1, 0입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또 G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A, B, C, 0, 1, 0, 0, 0, 1, 1, 1, 1, 0입니다. 자, F는 어떻게 되냐면은 001일 때, 001일 때 1이고, 0111일 때 1이고, 110일 때 1입니다. 그 다음에 G는, 이것은 왼쪽은 F고, G는 011 여기일 때, 010일 때, 그 다음에 100일 때, 그 다음에 110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F 플러스 G 한다는 것은, 이거는 OR죠. OR라는 것은 덧셈을 하는 겁니다.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이제 OR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이것을 그냥 OR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민텀이 최소항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1은 중복되어 있고 1 써주고,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4, 6이 되나요? 4, 6이 되고, 그 다음에 F 곱 G, 이거는 AND입니다. AND 연산을 하게 되면은, AND라는 것은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공통으로. 그러니까 1일 때만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겹치는 부분만 해주면 돼요. 겹치는 부분이 이거 겹치죠. 나머지는 안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1하고 6만 겹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1,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은 이 두 가지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O와 연산을 하면은 1, 2, 3, 4, 6. 그 다음에 AND 연산을 하면은 1, 6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4번이 답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슈미트리그 회로의 응용 분야가 아닌 것은 하는 겁니다. 자, 이 슈미트리그 회로가 뭐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기본 회로입니다. 회로는 자, 이와 같이 비교기 회로입니다. 비교기로서 OPMF 비교기로서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트리거점을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 다르게 두기 위해서 이렇게 피드백 회로를 걸었고, 자, 이거의 기능은 정연파를 슈미트리거의 기능은 정연파 신호를 구형파로 바꾸는 겁니다. 구형파, 사각파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슈미트리거 회로는 구형파 발생 회로다. 맞죠? 자, 이거는 우리가 기본 회로가 전압을 비교하는 회로죠. 전압을 비교해서 반전과 비반전에 비교해서 비교기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게 우리가 이 전압 저항에 의해서 트리거 포인트를 다르게 둠으로써 이와 같은 채터링이라고 하는 잡음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터링 잡음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DA 컨버터,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전원회로에서 전압 조정기 레귤레이터에 관련된 문제로서 부하와 요 트랜지스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 병렬형 전압 조정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2년 전에 지방직 전자공학 개론에 출제되었던 비슷한 문제인데, 자, 여기서는 제너 전압, 여기에 제너 전압 VZ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주어져 있지 않고 여기 R1에서 소비되는 최대 전력을 구하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VZ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문제고, 이거는 VZ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VZ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을 착안을 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2년 전에 우리가 출제되었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가 10V가 주어져 있고 제너 전압이 4V입니다. 4V고, 그러면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PR1의 소비 전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가상 단락이 되죠. 가상 단락이 돼서 여기가 4V입니다. 그러면 10kg, 10kg니까 여기는 8V가 되겠죠. Vout은 8V로 나오게 되고 여기는 그럼 8V죠. 그럼 여기는 10V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 PR1은 R분의 V 제곱으로서 R은 10ohm이 되겠고, 자, 여기가 10V에다 8V니까 2V가 되겠죠. 전압은 2의 제곱하면은 이거는 0.4 와트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너 전압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너 전압이 주어져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다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우고, 자, 이는 어떤 문제냐면은, 자, 여기에 0V에서 10V 사이가 공급이 되고, 이거는 지금 VZ가 값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R1에서 소모되는 최대 전력은 몇 와트냐? 최대 전력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전류가 최대로 흘러가서 몇 와트가 소모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는 당연히 0일 때는 최대로 전류가 못 흐를 거 아니에요. 10V일 때가 당연히
최대로 흐를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10V입니다. 10V일 때 여기 전류가 최대로 흐를 거죠. 그 다음에 이 회로에서 최대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것을 부하 저항을 단락이 돼야 됩니다. 여기 RL이 0일 때 단락이 되었을 때, 부하 단락이 되었을 때 전류가 최대로 흐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 단락이 되니까 여기가 전압이 0이 됩니다. 부하가 단락이 됐을 때 R1에 최대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러면은 자, 아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소모되는 전력은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PR1 맥스 최대값은 R분의 R이 10이죠. 10분의 V제곱. 요 전압하고 요 전압 차이가 10의 제곱이 되죠. 1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10분의 100이 되어서 10W가 R1에서 소비되는 최대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트랜지스터 정폭기에 대한 이것도 시험에 참 자주 출제가 됩니다. 트랜지스터에는 접지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공통 콜렉터 회로, 공통 베이스 회로, 공통 이미터가 있습니다. 자, 공통 콜렉터는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는 위상이 동일하다. 동위상이다. 맞죠? 공통 베이스도 위상차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위상 입력과 출력의 위상차가 0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는 180도 위상차가 갖는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아주 쉽게 답이 됩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공통 이미터는 180도의 위상차를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 이미터만 180도 위상차를 갖습니다. 자, 정폭기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베이스하고 이미터 접합은 순방향, 베이스하고 콜렉터는 역방향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배웠죠. 바이어스 할 때, 자, 여기가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쪽에서 전원을 할 때, 여기 NPN이라고 하면은, 자, 바이어스를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자, 이쪽 루프는 순방향, 이쪽은 역으로 했을 때, 순역으로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정폭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NPN이니까 순방향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은 순방향이 되고, 요걸 역방향을 하려면은 이쪽에 N 쪽에 플러스 P 쪽에 마이너스 해주면은 이게 순역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정폭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가 약간 있는 그런 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태분한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부하장 RL의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RL과 그 다음에 거기에 전달되는 최대 전력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할 때는 우리가 이 RL을 기준으로 여기서 바라본 태분한 등가 회로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이 RL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바라본 태분한 등가. 자, 그러면 우리가 태분한 등가회로 RTH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락이 되고 이거하고 이것이 병렬로 된 거죠. 6하고 12가 이렇게 병렬로 됩니다. 그럼 이거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하면은 4ohm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RTH는 됐고, 그 다음에 VTH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VTH라는 것은 12V에 여기에 걸린 전압이 VTH가 되죠. 그러면 VTH는 지금 전압 분배 법칙에서 6 더하기 12분의 12 곱하기 18 하면은 얼마가 되죠? 12V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태분한 등가회로를 그려보면은, 자, 이것이 태분한 전압 12V, 그 다음에 여기에 4ohm이 되겠고, 자, 여기에 이제
RL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났을 때 여기에 RL에 최대 전압이 최대 전력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자, 요거하고 이것하고 같을 때 최대 전력이 부하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답을 하면 RL은 4ohm이 돼야 되겠죠. 4ohm이 될 때 최대 전력이 됩니다. RL은 4ohm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답이 안 되고, 자, 그때 최대 전력, 공급되는 최대 전력 PL은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4R분의 V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4R이 4 곱하기 R이 얼마죠? 4ohm이죠. 4 곱하기 V는 12V죠. 12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9V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답을 해보면은 RL은 4V고 PL은 9V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난이도가 약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전류에 대한 순식값이 최대값은 5고 코사인 100t입니다. 이것이 오메가죠. 오메가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유도성 리액턴스로 바꾸면은 오메가 L이죠. 오메가 L 하면은 오메가가 100이니까 100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하면은 자, 이거는 2ohm이죠. 여기서 오메가 L은 XL은 2ohm이 됩니다. 자, 이거 XC를 우리가 구하면은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자, 리액턴스를 그럼 오메가가 100이 되겠고 C가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분의 1이죠. 그러면 약 하면은 1ohm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의 임피던스는 자, 리액턴스가 2ohm이니까 이거는 J2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1ohm이니까 마이너스 J1이 돼요. 그럼 요거는 1ohm이죠. 그러면 요거의 임피던스는 Z 임피던스는 자, 얼마가 됩니까? 이거를 다 직렬로 하면은 1 플러스 J2에다가 마이너스 J1 하니까 1 플러스 J1이 임피던스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페이저로 나타내면은 자, 이게 크기는 루트 2가 되죠. 루트 2가 되고 아크 탄젠트 1분의 1 하면은 이거는 45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임피던스에 대한 페이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한 페이저를 나타내면은 자, 이거는 최대값이니까 루트 2분의 5가 RMS 시료치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은 90도입니다. 그죠? 코사인은 사인으로 하면은 위상이 90도가 돼요. 자, 이 두 개를 우리가 곱하면은 V에 대한 페이저는 V는 Z의 임피던스에다가 I의 임피던스를 곱하면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하면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5에다가 자, 위상은 두 개가 플러스니까 135도가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거 약분하면은 자, 크기가 V의 페이저는 5에다가 135도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순식값 VT로 표현하면은 자, 이거는 RMS이기 때문에 5 루트 2가 되겠고 사인 오메가가 100T에다가 플러스 135도죠. 근데 지금 답이 없잖아요. 다 코사인으로 돼 있죠. 코사인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VT를 이렇게 하면은 5 루트 2에다가 이거를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면은 100T에다가 90을 빼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45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난이도가 약간 있죠. 수학적인 그런 스킬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의
바이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자, 여기가 P고 N이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바이어스를 이렇게 이제 걸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역방향 바이어스가 계속 증가하면은 항복 전압에 도달한다. 우리가 다이오드, 이제 이게 PN 접합이 다이오드죠. 그럼 다이오드 특성 곡선을 그리면은 순방향은 이런 식으로 되고 역방향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VBR 항복 전압이죠. 이거는 우리가 VF에서 0.7V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역방향으로 이거를 계속 증가시켜 가면은 항복 전압 VBR에 도달하게 된다. 맞습니다. 자, 순방향 바이어스가 인가되면은 여기 순방향으로 P에 플러스 N에 마이너스로 하면은, 자, 전류는 P에서 N으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순방향으로 하면은 전류가 다이오드를 통해서 흐르게 될 겁니다. 맞는 거죠. 역방향 바이어스가 인가되면은 PN 접합의 공핍층은 증가되죠. 공핍층 여기 사이에 역방향으로 되면은 이 공핍층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줄어든다. 이게 틀렸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는 문제죠. 자, 순방향 바이어스는 P형 쪽에 플러스 전압, 그죠? N행 쪽에는 음의 전압을 인가한 상태다. 지금 요거죠. P형 반도체에는 플러스 전압, N형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한 이것이 순방향이다. 맞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BJT 정폭기에서 전압이득을 구하라 하는 문제죠. 자, 전압이득을 구하라. 나머지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무슨 회로입니까? 코먼 베이스죠. 코먼 베이스 정폭기죠. 코먼 베이스 정폭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되냐면은 베이스가 접지되어 있고, 그죠? 입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미터로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콜렉터로 나오는 공통 베이스 정폭기입니다. 코먼 베이스 정폭기의 전압 이득은 이거는 공식으로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코먼 에미터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안 붙죠. 코먼 에미터는 마이너스가 붙는데 RE에다가 플러스 RC 프라임이 공식입니다. 자, RE는 여기에 값이 주어져 있고 여기 이미터의 내부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RC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컬렉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저항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콜렉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저항은, 자, RC하고, 자, 이거는 교류에서는 이것이 단락이 되니까, 자, 이것하고 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RC 프라임이라는 것은 요 10kH하고 여기 RL의 10kH하고 이렇게 병렬로 되어서 결국 5kΩ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자, AV는 어떻게 됩니까? RE가 25ohm이고, 자, 여기에 RC 프라임은 5kg니까 5000이 되겠죠. 5000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은 250이 나오겠죠. 250이 이득이 됩니다. 전압 이득은 250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연산정폭기의 대역폭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단위 이득 대역폭, 이것을 우리가 FT라고 하죠. 단위 이득 대역폭. 그 다음에 롤오프, 이게 롤오프는 데케이드당 마이너스 20dB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보드 선도를 그려보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이런 겁니다. F가 여기 있고, 자, 여기가 FT입니다. FT가 얼마입니까? 3메가죠. 3메가헤르츠입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이 쭉 데케이드당 20dB 떨어집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20dB per 데케이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이겁니다. FT 이거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정폭기의 G 곱하기 대역폭은 일정해요. 어디로 일정하냐면은 단위 이득 대역폭으로 일정합니다. 이 공식만 알면은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폭기의 이득이 얼마냐 이거죠. 이거는 비반전 정폭기죠. 비반전. 자, 이게 입력이 비반전으로 들어가고 피드백이 있는 그런 비반전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이득은 얼마죠? 1 플러스 RI분의 RF가 됩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RI가 1kg고 1kg분의 RF가 99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이득은 100이 되죠. 이득은 10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식에다 넣으면 돼요. 이득은 100입니다. 그 다음에 밴드위드는 물어보는 거죠. FET가 3메가입니다. 3 곱하기 10의 6성이에요. 메가죠. 근데 여기서 대역폭을 뭐로 물어봅니까? kHz 단위로 물어봤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kHz로 답을 하면 됩니다. B는 얼마가 됩니까? 자, 100을 넘어가면은 3 곱하기 10의 4성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kHz로 하면은 30kHz가 대역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기환이 없는, 피드백이 없는 OPAmp입니다. 그럼 OPAmp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OPAmp가, 자, 반전, 비반전이 있습니다. OPAmp. 근데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기 회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개환이 없는 연산정폭기는 주로 비교기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비반전 입력 단자는 접지되어 있고, 여기 플러스 비반전 단자는 접지되어 있고, 반전 입력 단자에는 여기에 반전에는 얼마가 입력이 되느냐 하면은 5mV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연산정폭기의 요 출력 전압 Vout은 몇 볼트가 나오느냐. 자, 여기서 연산정폭기의 개방 루프 이득은 여기에서 우리가 AO 개방 루프 이득은 3 곱하기 10의 4성이다. 최대 출력은 여기에서 최대 출력은 10V, 여기에 바이어스된 전압 마이너스 10V가 이렇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오픈 루프로서, 자, 이거는 비교기 회로입니다. 비교기. 자, 여기에 5V가 5mV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접지가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전압이 이렇게 반전 단자에 입력이 되죠. 그러면은 이것은 Vout은 반전 단자니까 마이너스 여기 AO 곱하기 VI가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4성에다가 이거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이죠. 그러면은 이걸 해보면은 마이너스 15에다가, 그죠? 15에다가 요것이 지금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죠. 마이너스 150V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최대 전압은 10V거든요. 10V가 최대 전압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150V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교기 회로 공부할 때 이거는 최대 전압으로 포화가 돼버립니다. 포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값은 마이너스고 150이 나오지 못하고 최대 전압인 10V가 이거는 그래서 마이너스는 그대로 나오고 150V는 출력이 안 되고 최대값으로 포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우리가 VCT가 6.32가 될 때에 시간 t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캐패시터 여기에 초기 충전 전압은 0이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은 0.368이다.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자 t가 0일 때 스위치를 닫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문제는 뭡니까? 과도현상의 회로 이론에서 과도현상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뭐 우리가 라플라스로 풀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그렇게 푸는 것보다, 자 여기에 캐패시터에 충전되는 전압, 이것을 우리가 VCT라 하죠. VCT.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여러분들이 과도현상은 풀어야 됩니다. 자, 여기가 t가 t 함수일 때, 자 이게 VCT입니다. VCT. 자, 초기 값은 0이죠. 0입니다. t가 0일 때 초기 값은 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스위치를 탁 닫으면은 나중에 요 전압이 여기에 다 와서 충전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VCT의 초기 값은 0이고 나중에 정상 상태가 되었을 때는 요거는 10V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것은 우리가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되어서 정상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요까지를 우리가 이제 과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과도 현상. 그러면은 요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VCT에 대한 방정식을 그려보면은, 자, 최종값은 10이 됩니다. 1-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1t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타우분의 1t. 이것이 요 함수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6.32V 6.32V가 될 때 t 값이 얼마냐 하는 거거든요. t 값이. 그러면은 자, 이게 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 이게 0.368이 되면은 요리 1에다가 이거를 뽑으면은 0.632가 되고 10을 곱하면은 이게 1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결론은 뭐냐면은 이 값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성이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t가 얼마일 때죠? t가 타우일 때죠. t가 타우일 때, 타우가 될 때 VCT의 값은 요 10 곱해져서 6.32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타우를 우리가 시정수라고 합니다. 시정수. t가 시정수가 될 때 이 전압은 6.32V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우라는 것은, t라는 것은 우리가 RC회로에서 시정수 타우는 R 곱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지금 요게 답이에요. 그럼 R이 얼마죠? 타우 시정수는 R이 얼마입니까? 100 곱하기 킬로니까 10의 3성이 되죠. C는 20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이 되겠죠. 자, 이거 해보면은 요거하고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되고 하나, 둘, 세 개를 떼면은 2가 남죠. 2세크가 됩니다. 2초 뒤에 요것이 2초가 되었을 때, 아니죠. 타우가 거기가 아니죠. 여기가, 이거는 시정수고, 지금 여기가 6.32V 되는 것은 타우일 때가 되는 거죠. 이 타우 값은 시정수 R 곱하기 C일 때, 계산해 보니까 2초가 될 때 여기에 이 점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빠르게 채셔야 됩니다. 자, 이게 VC가 6.3이라는 요 말이, 여기가 지금 10V가 최대값이잖아요. 그죠? 6.32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 시간은 시정수를 이야기하구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시정수구나 바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R 곱하기 R 곱하기 C 한 것이 값이라는 것을 바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풀 때는 공시험에서 풀 때는 이거는 시정수라는 것을 빠르게 눈치를 채고 이거는 한 5초 안에 답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SCR 사이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4층 구조 다이오드를 사이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자, 4층 구조 다이오드 사이리스트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SCR입니다. 지금은 사이리스트하고 SCR하고 그냥 동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리스트, SCR 같은 용어로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SCR 사이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 기호는 이와 같습니다. 다이오드에다가 게이트 단자가 있습니다. 캐소드, 여기 에노드, 캐소드, 플러스를 에노드, 음극을 캐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4층 구조, PNPN으로 4층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반도체 소자를 사이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옳지 않는 겁니다. 자, 직류 출력 전압의 크기를 조절하는 우리가 정류기다.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 이것도 정류기 회로입니다. 맞습니다. 자, 전류는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른다. 자, 여기 전류가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턴온 후에는 게이트 신호가 없어도 턴온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유지 전류 이상의 전류만 흐르고 있으면은 이거는 계속 상태로 턴온이 유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 신호를 이용하여 턴온과 턴오프를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에노드하고 캐소드 사이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게이트 단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 시킬 때는 게이트에다가 싱글 펄스를 집어넣으면은 이것이 턴온 돼서 이와 같이 전류가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릅니다. 근데 자, 끌 때는 이것을 턴온은 게이트로 합니다. 게이트 신호를 이용하여 턴온을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턴오프는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은 자, 에노드를 우리가 플러스, 캐소드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공급을 하거든요. 자, 여기 에노드에 플러스 전압, 캐소드에 마이너스 전압을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끌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극성을 바꿔야 됩니다. 에노드에다가 마이너스, 캐소드에다가 플러스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턴 오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로 신호로서는 턴 온은 가능하지만은 턴 오프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1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통 전자회로 책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저희 유튜브 엘림 에듀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자, 저희 유튜브 중에 이 사이리스트와 SCR에 대한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은 우리가 SCR이 시험에 전자회로에서 종종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요 엘리메듀넷의 사이리스트와 SCR 유튜브 강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은 자, 복소 전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소 전력. 자, 우리가 어떤 전압이 복소수로서 A 플러스 JB라고 하고 전류를 C 플러스 JD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 있을 때 우리가 요 전력을 계산하면은 전력은 자, 우리가 V에다가 I를 공액 복소수 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또 V에다가
i를 v의 공액 복소수에다가 i를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로 되어 있을 때, 자, 이게 복소 전력 이거를 구하면은, 자, 이 어느 건 전류나 전압의 하나의 공액 복소수를 취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E 플러스 J F가 나왔다 합시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자, 이 앞부분 이거는 우리가 유효 전력이 되고, 자, 이거 허수 부분에 있는 요것은 무효 전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소 전력의 크기는, 자, 이게 크기를 구해보면은, 이거의 복소 전력의 크기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E의 제곱 플러스 F의 제곱이 되겠죠. 결국 뭐냐면 유효 전력의 제곱에다가 무효 전력을 하면은 이거는 피상 전력이 되는 거죠. 피상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소 전력의 크기는 곧 피상 전력과 동일하다. 이거는 맞는 겁니다. 자, 피상 전력은 우리가 PA라 그러죠. PA는 자, V 곱하기 I입니다. V 곱하기 I로 하는데, 자, 이거는 뭡니까? V하고 I는 이 각각의 RMS입니다. RMS를 곱해야 됩니다. 실효치를 곱하는 거죠. 피상전력은 전압의 피크치, 최대치가 아닙니다. 실효치하고 전류의 실효치를 곱한 것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피크치가 아닙니다. 실효치의 곱으로 정의된다. 2번이 잘못됐네요. 자, 회로에 인가되는 전압과 전류가 직류면은, 자, 직류라는 것은 위상차가 없는 겁니다. 그죠? 전압과 전류가 직류가 되면은 공급되는 평균 전력, 우리가 이거 평균 전력을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 이렇게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효 전력 P는 VI 코사인 시타인데, 직류면은 요 위상차가 0도가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0도가 되어서 코사인 0도는 1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되죠. 자, 이게 전압과 전류가 직류이면은 평균 전력은 이 두 개의 곱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곱이 된다. 맞습니다. 자, 정연파 회로의 전압각이 시타고, 이게 공급된 전압이 시타, 위상이 시타고, 전류의 위상이 이겁니다.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시타라고 하는 것은 역률. 자, 이거 시타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이것이 뭐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코사인은 우함수기 때문에 뭐 여기 파이 마이너스 시타 해도 되고, 여기 시타 마이너스 파이 해도 코사인은 우함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의 절대값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에다가 코사인 해준 것이 역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논리회로에서 조합형 논리회로하고 그 다음에 순차형 논리회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합형 논리회로에 대한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인코드, 전가산기, 반가산기, 그 다음에 페리티 발생기에 대해서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코드화된 정보 0과 1이죠. 이거를 원래의 아날로그면 아날로그, 십진수면은 십진수로 복원하여 출력하는 회로이다. 이 회로를 뭐라고 하죠? 디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코드. 자, 인코드는 요거하고 반대입니다. 원래의 신호에서 코드화된 정보를 출력해내는 것이 인코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1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가상기를 n개를 직렬로 연결하면은 n비트 가상기를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반가상기는 한 비트 두 개를 입력받아서 썸과 캐리를 출력하는
해로이다. 방가성기 맞죠? 그 다음에 페리티 발생기. 페리티 발생기는 짝수 페리티 발생기하고 홀수 페리티 발생기. 자, 우리가 2번 페리티, 이거를 2번이라 그러죠. 이거를 오드라 그러죠. 자, 2번 페리티와 오드 페리티 발생기가 있는데 데이터에다가 한 비트를 추가하여 1의 개수를 짝수 또는 홀수의 개수로 맞춰주는 회로를 우리가 페리티 발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난드 게이트를 다른 게이트로서 변환하는 그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키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자, 난드 게이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더 모르강 법칙에 의해서 요거를 밖에 있는 낫을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더 모르강에 의해서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가 낫이 되고 여기가 낫이 되고, 자, 이거는 오화로 바뀝니다. 오화로 이렇게 바뀌는, 자, 이와 같은 테크닉을 활용하면은 좀 더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난들을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그러면 여기는 뭐로 바뀝니까? 오화로 바뀌게 됩니다. 더 모르강입니다. 그러면은 요 낫하고 요 낫이 없어지고 요 낫하고 요 낫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end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까? A 낫에 D 낫, A 바 D 바가 여기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줄 것은 여기에 낫을 요 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은 이제 안으로 이렇게 낫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자, 이것은 오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난드는 오화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이것하고 이것이 없어지고 여기 C의 바가 있잖아요. 그죠? C바하고 이거하고 낫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불식은 AD가 되겠고, 자, 여기는 C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오하니까 여기는 AD 플러스 C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B하고 합쳐져서 AND가 되니까 B에다가 AND AD 플러스 C가 되겠죠. 전개를 하면은 A, B, D에다가 플러스 B, C가 되겠고, 자, 여기 Z에 요거는 이것하고 이것이 오화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A, B, D에다가 플러스 B, C에다가 플러스 이것이 나오게 되겠죠. A 바, D 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직 9급 전자공학 개론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국가직 전자공학 개론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외에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직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올해는 쉽게 출제되었고 꼭 나와야 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합격권에 들려면 한 7, 80점 이상은 받아주셔야만이 무난히 합격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강의는 엘림 에듀넷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국무원 시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엘림 에듀넷 홈페이지에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